네, LG 이노텍입니다. 2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2분기는 좋았는데 4분기는 3분기는 약간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다는 그 의견입니다. 일단 볼게요. 이 기업은 미국 아이폰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이제 회사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이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일단 2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다만 이제 순이익이 좀 예상치를 크게 떨어뜨려 가지고 요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3분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아이폰 출시가 좀 지연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폰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은 3분기에 들어와야 될 그 실적이 뒤로 이렇게 이연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다소 낮아질 것 같고 4분기 때는 3분기 때 출시 지연 효과가 이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예상외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실적은 뭐 양호할 것 같은데 분기별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지금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지금 오늘 지금 장 마감한 뒤에 발표된 거를 제가 이렇게 집계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하반기에 몰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지난해 한 절반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수익성은 한 5% 정도 조금 더 개선된 걸 이제 보입니다. 이게 소수점이 좀 안 보이니까 그 정도가 됐고요.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이겁니다. 바로 이제 예상치 실적인데 이 3분기가 이것보다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매출액이 아이폰 출시가 지연되니까 이게 살짝 낮아질 것 같고 반면 4분기는 요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적이라는 것은 연간 실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에서 모릅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그 소비재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지금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아이폰 출시 연기 때문에 요건 좀 낮아지고 요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한 1% 올랐어요. 지난해 이제 2분기 때 그 2분기 대비 아니죠. 아, 예, 맞습니다. 여기 이게 2분기입니다. 2분기 대비 지난해 그 키높이가 비슷하죠. 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난해 2분기 때는 1%였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3%로 영업이익률은 그래서 영업이익은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외형 성장은 좀 다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코로나가 2분기 때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애들이 지금 주력 공급하는 것이 이제 아이폰 쪽 미국이 있고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액이 일단 선방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그동안 이 기업의 그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했는데, 자, 매출액은 한 요 정도, 1조 4천억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실제는 1조 5천3백억 정도가 나와서 매출액이 5%가 일단 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원래는 320억을 추정을 했는데, 429억이 나와서 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여기서.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당기순이익이네요. 당기순이익이 64%가 예상치와는 달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아무리 잘해도 순이익에서 깎아먹으려면은 EPS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PER에 영향을 줘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뭐 매출액 좋아지고 영업이익 좋아졌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프라이즈다 그렇지만은 투자자 눈에는 제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안 좋아지면 결국 PR이 낮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PR이 높아지는 꼴이 돼요. 실적이 좋아지면 원래는 PR이 떨어져가지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거 다 잘하고 나서 순이익에서 깎아먹으니까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부분별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진지 보면은 얘들이 주력이 광학이죠.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니까 이게 매출 비중이 65%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넘으니까 주력이죠. 1분기 때는 매출액이 100%가 증가했어요. 근데 2분기 때는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판 소재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판 소재 쪽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판이라는 게 이제 통신용 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5G 고주파 안테나 기판 수요가 이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기판 소재 쪽 통신용 쪽이죠. 이것이 향후 이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더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그 5G용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판 소재. 전장 부품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쪽 영향을 받고 있죠. 자동차가 뭐 한 20, 30% 정도 안 팔렸다라고 하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통신용 기판이 이제 수익성이 이 마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이 하반기에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얘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통신용 기판 소재 쪽에 자기 자본 대비 한 5.7% 정도를 투자하겠다. 내용은 통신용 반도체 기판 수요 대응을 위한 캐파 확장. 향후 이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뻔하니 투자하겠다는 거고 종료는 2020년 내년 6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장을 본격화 돌리게 된다면은 매출 성장이 여기서 좀 나타나겠죠. 일단 제가 이제 LG 이노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실적 2분기 잠정 실적한 발표한 거에 대한 회사의 코멘트를 좀 끌고 왔어요.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은 이제 전방 이게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이죠. 전방 수요 약세가 지속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개선이 됐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 3분기는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전망입니까? 그냥 뭐 모델에 대응하겠다. 뭐 안정적으로 양산 대응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이게 무슨 전망입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LG 이노텍님, 뭐예요 이게? 전망이에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안 했어요? 네. 자, 기판 소재. 옛날에 저 부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기판 소재 사업부 보면은 2분기 때는 5G 시장 성장과 함께 통신용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죠. 이제는 이제 LTE 폰이 아니라 이제 5G 폰으로 가는데 이게 왜 뭐가 다르냐면은 과거 그 통신 쪽 기판은 그 저주파 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주파로 가고 있잖아요. 3.5GHz. 앞으로는 이제 28GHz로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기판의 어떤 그런 형태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 성향에 맞는 기판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기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V 쪽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그래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쪽은 전망이 모바일 신모델 공급으로 반도체 기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전망이죠? 이게 전망이죠? 자동차 쪽 전장부품 사업부 쪽은 2분기 때는 부진했다. 3분기 때는 고객사 생산 재개가 일어날 거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생산을 개시할 것이다.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좀 지켜서 보겠습니다. 2분기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죠. 매출액이 일단은 2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한 2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EPS는 제가 이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잠정 실적에 이제
순이익까지만 표기가 됐지 주당 순이익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끝자리가 좀 몇 원 정도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맥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수관이죠. 그래서 좀 틀려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난해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둘 다 마찬가지네요. 지난해 1, 2분기가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1, 2분기 다 흑자 전환되고 이게 아쉬워요, 제가. 올해 2분기 때 아까 잠정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한 뭐 절반 이상이 틀렸어요, 이게. 뭔가 일회성으로 비용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영업과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손실이 나거나 뭐 다른 쪽에 또 이제 영업과 관련 없는 쪽에서 뭔가 비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대비 큰 흑자 전환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고요. 연간 EPS 추이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다만 2분기 때 안 좋았던 그 순이익 있죠. 그거는 제가 여기다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높았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2분기 때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대비 235%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성장이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전방 산업이 자동차 쪽이고 휴대폰 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잖아요. 2019년도 안 좋아졌던 것은 이게 턴어라운드가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V자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못한 게 아니라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 이제 애플 쪽 있죠. 아이폰 쪽에 이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생산 물량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캐파를 넓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V자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은 뭐 팩트는 아니지만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분기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3분기에 원래는 그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판매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좀 좋게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지연돼서 4분기에 좀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의 거기에 이제 실적 공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큰 성장은 있지만 분기 전략으로 따질 때는 약간의 거기서 이제 공백이 나와서 저라면은 지금 제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 적정 PER을 13% 아주 짜게 잡았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여력은 15% 정도가 남아있어요. 올해 2020년도. 내년은 한 요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떨어지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보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인데요. 일단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검은 선이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이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크게 뭐 기다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원래 주가가 한 이 정도 됐는데 여기 턴어라운드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2019년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였거든요.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아이폰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한 게 이미 2020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올라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뭐 주가가 확 올라가겠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2019년도 실적이 보세요. 주당 순이익만 놓고 볼 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20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미리 올랐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진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원인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더라도 많이 쓰겠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투자자들이 알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알고 했던 거고, 실제 저도 여기서 턴어라운드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수익을 좀 얻었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실적의 기대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니까 제가 목표 피해를 좀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지금 올해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천만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그런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건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따질 때 이 기업의 투자의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주가 조정이 되면은 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주가 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요. 네, 재만정성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재만정성 부채 비율이 다소 높고 순차익금 비율도 50% 이상을 초과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만정성은 양호합니다. 네, 이상 LG 이노텍이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좀 더 더해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죠.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카메라 모듈용 보강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지대. 요것도 여기 그림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이제 수신 감도를 향상하고 내구성, 전자파를 차단하고 소형화 기능입니다. 이것을 LG 이노텍에다가 공급을 하게 된다면 LG 이노텍이 이런 모듈을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강제. 요걸 더구전자한테 사와서 여기다가 렌즈, 필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휴대폰 카메라 그 부품들을 탑재를 해서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폰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LG노텍의 카메라 모듈 실적이 더구전자 실적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LG노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카메라 모듈 쪽 실적을 한번 보죠. 이게 광학 쪽이죠. 이게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일단 매출액이 지난해 2분기 대비 13%가 증가했어요. 이쪽에 영향을 받겠죠. 광학 쪽. 그럼 더구전자의 2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분기고 지난해 2분기 대비 13%가 증가했다라고 추정을 이제 아까 LG 이노텍 그걸 가져와서 보게 된다면은 2분기 몇 프로라고 그랬죠? 순간 13%죠, 이제. 예. 곱하기 13%, 113%.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매출액만 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것도 똑같다라고 볼까요? 영업이익도 똑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니죠. 그럼 영업이익도 130%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흑전이네요. 그러면 이건 적자구나. 지난해 2분기가 적자여가지고 계산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요 정도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비슷하거나 흑자 전환, 뭐 요 정도로 좀 추정할 수 있겠죠. 이 분기 때 흑자 전환만 기대하면 좀 좋겠네요.
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더구전자도 결국은 아까 LG이노텍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쪽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나 3분기 때는 아이폰의 출시가 약간 지연되면서 떨어질 거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질 거고, 반면 4분기 때는 오히려 그 떨어진 만큼 또 상승하게 되겠죠. 더구전자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흐름인데 더구전자 일단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이는데 잠시만요.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비스가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바뀌네요? 컨센서스가 또 사라졌나요? 제가 추론을 제가 할 수도 없고 추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거는 2분기 실적 나오면 다시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쪽에서는 지금 투자 매력도는 존재해요. 요 정도는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구전자 쪽은 투자 매력도가 좀 높고요. LG이노텍은 투자 매력도가 좀 낮습니다. 지금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 일단 네, 오늘 LG이노텍까지 일단 보고요. 더구전자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긴 한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적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